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치입니다. 오늘 온 것은 강동구입니다. 여기가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인데요. 예전에 SK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컨소시움을 해서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단지가 너무 예뻐요. 최근에 고덕 그라시움에서 7월에 34평형이 20억 1000만원, 평당 한 5,900만원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저희 건너편이 아르테온이네요. 아르테온은 7월에 18억, 평당 5,290만원대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저건 뭐예요? 저기가 고덕 비즈밸리라고 고덕강일 1지구예요. 여기가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크게는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에 속해 있는데요. 업무 유통시설,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고요. 저 앞으로 공사 현장 보이는데 TGV도 들어오고 이케아가 들어오고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2025년에 여기에 다 자리를 잡을 예정이고요.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미시리치님 리치 말고. 언제 또 버거팅을 차리셨어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를 유통, 대형 쇼핑몰, 호텔, 비즈니스 복합 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고, 뒤에 상일동 라인까지 쭉 이어져서 첨단 업무지구, 엔지니어링 일자리들, 복합 단지들이 연계가 돼서 명일 고덕 생활권 중심의 가족 기능을 부여한다는 도시 계획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안도건설에서 이쪽 부지를 평당 2,30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이 앞쪽으로 좀만 나가면 바로 9호선이거든요. 2028년경에 계획이 잡혀 있고, 샘터공원역 혹은 고덕 비즈밸리역, 이렇게 역 이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9호선이고 뭐고 지금 제가 구워지겠어요. 여기가 이제 고덕 2-2지구 재개발 구역 추진하고 있는 데인데, 저쪽이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어서 또 역세권이 될 거거든요. 이 주변에 안 그래도 주거지들이 많은데 전면 철거형으로 가지 않고 주변 역세권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상일동 삼성 엔지니어링 건물입니다. 현재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 첨단 업무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쪽에는 저희 고덕 롯데캐슬이거든요. 주거지들이 보이고요. 이런 일자리의 영향 때문인지 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 평당 땅값이 7,600만 원까지도 찍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 이게 나이스예요? 아이 저거 저 나이스그룹 데이터 센터가 2022년도에 평당 6천만 원대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바로 옆에 상일 이동 주민센터가 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고덕 복합 업무지구 그쪽이랑 첨단 일자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여기를 연계해서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고덕 롯데캐슬 첨단 산업 단지 사이에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소규모 빌라 밀집 지역에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 계획에 입각해서 이 현상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유추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여기는 고덕 자이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금 바로 옆쪽에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의 최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와 엄청 낡았네요. 여기가 재건축하기 전부터 있었던 단지 내 상가인데, 지분 쪼개기 이슈로 인해서 이 상가는 재척을 하고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유튜브나 블로그, SNS에 대놓고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해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신 분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재척되는 결과물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결국은 여기가 감정가는 123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최종 낙찰가가 70억. 아 경매 넘어간 거예요? 예,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사기 당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미시리치 구독, 좋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맞는 말만 하시네요. 명일 재건축 4인방 중 하나인 현대아파트입니다. 23년 7월에 신속통합기획안으로 재건축 확정이 됐고요. 올해 5월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가 나왔고요. 5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900여 세대로 일단 계획이 잡혔고,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단지다 보니까 31평이 13억대가 나와서 7월에 평당 4,100만 원대가 신고가로 찍혔습니다. 여긴 뭐예요? 2015년도에 포스코에서 수주한 주양 쇼핑 복합시설 공사거든요. 상가 재건축이에요. 그 80년대에 지어진 프라자 상가인데 다 철거가 돼서 계획상으로는 546세대 29층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상가 재건축 사례거든요. 우리 예전에 청량리 편에서 저층 2, 3층 상가들 철거를 해서 용적률 엄청 높게 받아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분양한 사례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도 그런 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8.15 대책이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비주택 그리고 거점 개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됐거든요. 디벨로퍼들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겠다, 그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신동아 아파트 21년 2월에 안전진단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6월경에 29평이 13억 3천, 평당 한 4,500만 원대 실거래가 됐습니다. 저런 항아리 상권 구분 상가들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지분 쪼개기 이런 정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 전국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상가의 지분 쪼개기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명인 우성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23년도에 통과를 해서 24년 6월에 12억 6천만 원 31평, 그런 평당 한 4천만 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고, 근데 이쪽 명일동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는 주택 수급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봤던 창동 상계 이쪽에는 통합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돼 있는 것과는 좀 대조적인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가 삼익그린 재건축 단지인데요. 21년도에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현재 30평이 14억 2천만 원대, 평당 한 4,700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여기가 신탁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신탁이랑 조합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비유를 하자면 신탁 방식은 패키지 여행, 조합 방식은 배낭 여행. 오, 이해가 딱 됐어요. 네, 명일 4인방 중에 가장 대단지 2,400세대이다 보니까 단가도 지금 4,700만 원대로 제일 비싸게 반영은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초품하더라고요. 완전 단지 안에. 대제고도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기가 예전에 공무원 아파트였는데 상록수 아파트라고 철거를 위한 이주를 다 했는데, 지금 일단 사업이 살짝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LH한테 이쪽을 넘길 건데요. 이미 5호선은 있고 9호선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더블 역세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고덕지구 중심 상업지역에 걸맞은 주상복합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 보이는 고덕 역세권, 고덕지구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고덕역, 계명벨리온 이 주상복합 신축 사례가 예전 KT 고덕빌딩을 철거해서 만든 주상복합 개발 사례입니다. 여기가 당시 개발하면서 평당 5,388만 원 땅값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 고덕 역세권,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될 상업지역의 이런 개발 땅값도 알아야 되는데요. 상록 주공아파트, 여기도 평당 감정평가가 5,800만 원대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앞서 봤던 고덕 그라시움 신고가로 평당 5,900만 원대를 찍었잖아요. 상업지역 개발 사례, 그리고 주변 거점 개발로 인한 땅값 비교를 해보면 적정가에 형성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역이 신속통합기획구역 후보지로 신청한 곳입니다. 저 앞쪽에 보시면 대조적으로 저렇게 고덕 아이파크가 보이고, 고덕동 536 일대라고 해서 예전부터 공공재개발 반대를 하신 분들도 많았어서 구역 지정이 취소도 되고 이랬던 사연이 많은 구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서 분양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동의서 번호 부여를 요청한 단계예요. 주민들이 자치구에 거의 첫 시작 단계이고요. 노후도가 지금 그렇게 심하게 깨지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신축이 좀 많이 보이죠. 이 건물은 아까 추진이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거든요. 대로변에 저 앞쪽으로 이렇게 고덕 비즈밸리 일자리가 보이고, 앞에 보면 추진이 사무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우리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잘 챙겨봐야 되는데, 신축 입주권 분양 자격이 있는지 기준이 되는 날짜거든요. 예전에는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특정일을 아예 정해놓고 권리상정 기준일을 정해놨었는데, 이제 24년 1월 이후로부터는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구청장께서 후보지 추천일을 한 날,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전부터도 투기 세력이 유입이 많이 됐다 판단이 된다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금부터라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확인해보고 들어가야겠네요. 예, 지금 이런 신속통합기획 이슈가 있는 곳에 신축 빌라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다. 건축 허가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 나온 매물들 단가를 보니까 평당 4,400만 원대 매물도 막 나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지금 저 재건축 아파트랑 시세가 비슷한 거잖아요. 여기 무너지면 답이 안 나오는 곳을 4,400만 원대 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짧게 3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고덕지구 중심은 주택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고덕 비즈밸리 개발과 삼성 엔지니어링 첨단 업무지구, 엔지니어링 지구 연계를 해서 자족 도시로서 나아가고 있다. 셋째는 우리가 개발 사례들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개발 사례로 인한 땅값이 우리 집값에 적정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음 주엔 어디 가나요? 다음 주에는 같은 강동구에서 또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설정.